나무는 죽는 법이 없어요. 뿌리를 받고 수분을 받으면서 100년, 200년을 살았다면 뿌리가 분리되고 수분 공급이 멈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서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500년, 1000년을 가게 해주는 게 이 나무를 가장 오래 살려놓는 길이겠다. 나무의 시간을 찾아 들어가는 나무작가 주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명환입니다. 네, 윤기입니다. 작업실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곳에 계시네요. 예, 좀 외진 곳에서 좀 편하게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제 작업이 좀 소음이 많아가지고요.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적한 곳으로 오게 됩니다. 겉은 그냥 진짜 뭐 화훼단지 같네요. 또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약간 목공소 느낌도 나고. 예, 나무 작업하는 데라 되게 조금 거칠긴 하죠. 작업하다 보면 워낙에 먼지도 많이 나고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좀 네. 하는 편입니다. 그럼 공간은 어떻게 쓰는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모든 작가들이 좀 비슷하시겠지만 예. 대부분 그냥 작품 놓는 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 재료 같은 재료들 세워놓는 용으로 쓰고요. 작업은 전부 다 그냥 야외에서 합니다. 밖에서? 예, 바깥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날리고. 예, 먼지가 대책이 없어요. 실내에서 하면. 여기 뷰는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세 대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요. 한 번 작업하면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이게 열기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또 이제 바꾸고. 수녀한테는 이게 약간 우리가 말하는 붓이죠. 네.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 텍스처들이 있잖아요. 예. 1mm의 칼날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 가지고 문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냥 단순한 노동을 집중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스냅 쓰는 도구죠? 네네.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이런 드레멜류, 조각도 같은 류도 많이 쓰고요. 네네네. 네, 이걸로 이제 파기도 하고, 음. 뭐 기본적인 샌딩기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고, 네네네. 이런 핸드소, 네. 이것도 많이 써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가르고 켜는 건 다 이걸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런 선 긋는 거는 다 이제 요 이걸로 쭉쭉 그어가지고. 핸드소 가지고 긋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런 선을 긋는 것도 제가 다 플런지 쏘라 그러죠. 네. 핸드소. 이거 일일이 다. 그러니까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 작업 보고 CNC 같은 거 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많이 권하세요. 네네. CNC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값을 넣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안 하고 직접 손으로 다 하죠. 왜냐하면 그 손맛도 중요하고.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사람들이 뭘 하는 작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공예냐 이게 아니면 회화냐 조각이냐 도대체 뭐냐 장르가. 장르가 없죠. 뭐 요즘 뭐 미술의 장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작업을 할 뿐이에요. 저는 도면이나 스케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다른 특징, 다른 질감, 다른 문양, 나이테, 나뭇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성질조차 다 달라요, 나무가. 같은 나무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성질이 틀려요. 강도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얘네들의 성격을 다 죽이고 도면 안으로 나무의 성격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도면이 없으니까 얘가 원하는 얘 성격 그대로의 나무를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이 작업을 한 거는 이 나무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런 작업이나 이런 작업은 네네네. 이 나무에다 하면 안 돼요. 나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 작업을.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약간 색이 좀 검은데 원래 색
고가는 아니죠. 네네. 이건 원래 아프로모시아라는 네. 나무예요. 되게 이제 고급 수종이죠. 네네네. 식탁 만들고 이러는 음. 나무인데, 이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직접 네네네. 톱날로 이용해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전체를 태워요. 근데 굉장히 균일적으로 태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쇠솔로 다 문지르고 나면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동글동글해지고,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마모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태우고, 그 음. 다음에 내가 원하는 둥근 갑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태우는 거죠. 이거 정도도 한 3번, 4번 정도는 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또 색감이 좀 색감이 틀린 거는 네네. 이거를 태우고 나면은 재 자체에서 이렇게 광이 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그 빛이 있고, 제가 그 재를 덜어내면 이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갈색 빛이 탄 것과 섞여서 이 정도 색깔이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올블랙이에요. 올블랙. 예, 근데 올블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올블랙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의 다른 색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고 재가 된 색깔에서 제가 그 재를 얼마나 많이 덜어내냐. 깊게 덜어내면 갈색이 짙어지는 거고, 조금 덜어내면 진한 회색이 되는 거고, 그러고 이런 이제 연필, 흑연, 그러니까 그라파이트를 가지고 네네네. 칠하면은 이제 이런 빛이 나는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 흑연도 다 나무 재료. 그렇죠. 하는 것 나무 때문에. 재료죠. 다 네네네. 나무를 태워서 만든 거니까. 네. 나무 냄새도 상당히 좋아요. 예, 제가 주로 삼나무를 많이 쓰거든요. 삼나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나무. 일본에서 수입하니까 스기라는 나무. 스기모.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캔버스. 아, 캠퍼스 테두리. 캔버스가 다 스기목이니까. 예, 맞아요. 쓰기로 하죠. 그게 이제 쓰기 좋은 나무죠. 음. 예. 이게 이제 제 대표적인 시그니처 작업인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의 시간을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작업의 거의 기본적인 속성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되돌려서 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100에서 150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음과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결이 다 보이네요, 이거는. 예, 음과 양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밋밋했던 나무예요. 아, 당연히. 예, 판판한 나무. 그렇죠. 평평한 이런 나무죠, 이 그렇죠, 나무. 그렇죠. 이런 여기, 나무처럼 여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나무의 결인데, 나무를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나이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이테라는 게 진한 선, 흐린 선, 진한 선, 흐린 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흐린 선은 춘재라 그래가지고 여름, 봄, 여름에 자란 나무를 춘재라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에는 양분도 많고 일자룡도 많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요. 겨울에는 일조량도 약하고 태양도 약하고 그다음에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추재라 그래요. 그거를 추재라 그러는데, 봄, 여름 쭉 자랐다가 멈췄다가 쭉 자랐다 멈췄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대신 흐린 건 넓고 진한 거는 얇고, 여기에 보면은 뾰족한 부분들이 있죠. 네네네. 이게 다 겨울이에요. 아, 뾰족한 건 겨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면이었는데 여기가 파였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다 파였죠. 네네네네. 봄, 여름을 다 덜어낸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4계절이 들어있는 것 중에 작가님이 보시는 부분은 겨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봄, 여름을 다 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뾰족하고 얇잖아요. 네. 아까 제가 송장이 얇다 그랬잖아요. 조금밖에 못 자란다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그래서 제가 이 나무의 명을 나무의 뼈라고 얘기를 한 나무의 거예요. 뼈? 예, 그래서 봄, 여름에 자라는 거는 나무의 살과 같고, 겨울에 자라는 건 뼈죠. 아. 근데 뼈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재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자라는 그 진한 부분이, 그 날카로운 얇은 부분이 뼈대처럼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구분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저는 이 나무가 150년 동안 스스로 스케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단순한 노동으로 그냥 파내기만 한 거예요. 발굴한 거네. 예, 발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을 발라서 뼈를 드러내는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무의 본질을 탐구하는 본질을 거죠. 탐구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없어요. 노동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온판 그대로만 이렇게 또. 그렇죠. 네. 결구가 없어요, 저는. 잘라 붙이거나 맞아. 하는 게 없어요. 쌓거나. 그냥 저는 한 판 한 수를 둘 뿐이에요. 그래서 전의 전시명이 한 판 한 수였어요. 그냥 한 판에다
그냥 한 수 바둑 두듯이 한 수 딱 놓고 끝나는 개념인 거죠. 네네. 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같은데. 예, 제 작업은 뭐 특별하게 개념이나 철학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노동하는 것 자체, 그 노동하는 시간에 제 개념을 담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을 하는 노동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개념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 적어서 글로 많이 남겨두는 편이죠. 아, 이 작업할 때 했다가 생각들이. 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겔의 변증법 있잖아요. 네. 그 정반합. 네네네. 아, 이게 정반합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시를 정반합으로 하기도 했고, 그게 뭐냐면 정이라는 거는 이 자연 자체, 자연은 정이잖아요. 아니면 이 나무 자체도 그냥 타고난 정이죠. 진리죠, 이 자체는. 이 재료는 진리인데 제가 이걸 태우고 파괴하고 파고 하는 거는 반이죠. 파괴하니까. 나무라는 이 진리를 제가 파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괴를 했는데 태우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결이 훨씬 더 도드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이룬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합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합이 정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발전일 거고 계속 정반합의 반복이 제 발전일 거고 그게 제 새로운 작업의 어떤 토대가 되겠죠. 이 결과물들이 선생님의 약간 수행의 어떤 결과물? 수행까지의 깊은 고민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성실한 노동을 하는 게 저의 컨셉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 일로 들어왔을 때 결심한 게 깊은 노동을 해보자, 성실한 노동을 해보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작업 모토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광고회사를 했고 CF 만드는 일을 꽤 오래 했는데 그 일은 크리에이티브만 하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만 쓰고 사는 그 삶이 너무 고됐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노동을 하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회사도 접고 이쪽 길로 들어온 거죠. 이쪽 길로 들어와서 지금은 완전한 노동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은 나무였어요? 선생님한테는? 제가 광고를 접기 시작하면서부터 산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다니니까 나무 뿌리도 보이고 나무 덩어리도 보이고 나무 속에 사계도 보이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썩어 넘어진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관찰하면 그 안에 나뭇결의 디테일이 시간하고 쌓여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나무를 만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 작업할 때는 나무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나무들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건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틀어져 있는데 내 실력이 휘어진 나무 하나를 피질 못하는 거예요. 평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목수의 기본은 평을 잡는 거거든요. 모든 작업은 평을 잡아놓고 썰거나 뭐 하거나. 근데 내 재주로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나무가 굳이 일자로 펴야 되나? 휘어진 상태의 나무는 아름답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있는 그대로 써보자, 나무를. 원목 그대로 쓴다, 나는. 그래서 작업을 또 하게 된 계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약간 휘어진 작업도 있나요? 있죠. 요런 작업이 그거랑도 좀 비슷하겠네요. 인위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축과 팽창 사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 나무가 가운데 돌이 지금 껴 있잖아요. 네네. 이 돌이 제가 어떤 접착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성으로 그렇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얘는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으로 떨어지고 싶어 할 거고 얘는 못 내려가게 쥐고 있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사실 있죠. 그렇죠. 정지한 운동 상태인 거죠, 사실은. 예. 선생님, 그럼 이런 작업들은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작업 시작하고 나서 왜 이 발상이 떠올라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나 했던 작업이에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갔었던 작업이고. 어떻게 작업을 이건 하신 거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핸드솔 가지고 그은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주 잔 텍스처들, 아주 미세한 텍스처들. 맞아요. 이거는 나무를 어찌 보면 파괴한 거죠. 파괴. 아주 깨끗했던 단순한 면을 아주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때려서 만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진이겨가지고. 아마 수만 번은 때렸을 것 같은데요. 수만 번 이상. 그러니까요. 왜?
거의 그냥 이거는 진짜 노동 집약적인. 예, 그냥 노동의 시간을 제가 즐긴 거죠. 이 작업은 네. 바둑판이에요. 아, 원래 바둑판? 예, 오리지널 바둑판. 예. 제가 바둑판을 정말 수십 개를 수집을 했어요. 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을 두셨던 분들이 원목 바둑판을 되게 좋은 나무로만 쓰거든요. 옹이가 없어야 되니까.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바둑판이 바둑은 안 두니까 애물단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막 나와요. 저렴하게. 그럼 저희 이제 다니면서 그걸 많이 샀죠. 그러고 나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전시 때는 한판 한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이게 바둑판이 한 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한 판 둔다 그러죠. 네. 그러고 한 수 논다 그러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 하나, 원 보드, 한 판에 원 무브, 한 수를 노는 기분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둑 두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그냥 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림. 작업들이 정말 그 자연에 있는 그걸 그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느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마다의 그 느낌들이 다르니까. 나무마다 다 틀려요, 진짜. 같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자란 삼나무, 특히 저기 있는 저 삼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하나하나의 결이고 이 줄 하나하나가 1년이에요. 이 나무는 1000년이 넘은 나무예요. 네, 이게 야쿠스기라는 일본 야쿠시마 섬에서 자란 삼나무를 야쿠스기라 그래요. 그 섬에서만. 전 세계 여기서만 나오는 삼나무. 이거는 발굴하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이 나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존중 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 궁극의 목적은 최소한의 훼손을 하는 나무에 최소한의 훼손을 하고도 내 작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완성도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제 궁극의 목표죠. 선생님 작업들 보면 이제 우리 회화 쪽에서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단색화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단색화 너무 좋고 심오하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저는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이라는 게 한 번에 그냥 뚝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있다가 번쩍 떠올랐어가 아니고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파생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내가 나무 작업을 해야지 그러고 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다른 짓들을 많이 하다가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친 게 많았죠. 망치고 버리고 장작으로 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네. 지금은 제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제일 커요. 뭐냐면 제가 광고 일을 하면서 쌓았던 어떤 감각,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미술적인 개념, 취향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잔머리를 써서 편한 작품을 만들었다, 쉬운 그림을 그렸거나 예를 들어 툭툭 그리는 그림이나 이런 작품을 했다라면 들킬 것 같은 거예요, 내 감정이. 이건 분명히 들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앞에서는 와 좋다 뭐 수고했네 이러지만 뒤에 가서 아유 날로 먹었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려 나이를 먹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내 작품의 수준이 높고 낮고 후지고 하는 욕은 제가 얼마든지 들을 용의가 있어요.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도 욕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도 미술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똑같이 일정하게 같은 루틴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코로나가 몇 년 있었잖아요. 네네네. 코로나 몇 년 백신도 안 맞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은둔의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도 거의 은둔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또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출연 이런 인터뷰도 응하게 된 거예요. 좀 왜냐면 이제 나와야겠다. 나와야 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네. 내가 아무리 숨어서 이렇게 작업한데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음. 의미인가. 이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나올 수 있는. 네. 아. 나와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그러면 든 거죠. 이제 선생님을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이제 앉아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채널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광고가 일단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본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내 의도와 내 발상이 결과물로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회화로 넘어오니까